자, 소매는 소매산을 기준으로 해서 넛지 표시가 있죠. 넛지 표시. 그리고 소매산 꼭대기 부분에도 넛지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턴에 2세를 잡으라는 표시가 있었다 했죠. 그게 2cm 주름인지는 차이를 재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면 그거는 주름이고, 좀 적게 나면 2세 분량이다. 자, 요 소매살이 높은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너치 표 사이에 붉은 넓은 땀으로 해서 두 줄 홈질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실을 쭉 빼주시고요. 한 줄 더. 쭉 빼주십니다. 근데 저희 보니까 오차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당기시면 됩니다. 밑실을 당기시든 윗실을 당기시든, 일반적으로는 밑실을 당겼는데 밑실 당기기가 더 쉽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밑실이 좀 약한 실로 되어 있다 할 때는 윗실을 당겨 주셔도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동고스름하게 되도록, 여기 중심선, 소매 꼭대기 중심선 쪽이 더 많이 모여지도록 살짝 이렇게 굽었죠. 전체적으로는 주름이 생기지 않고 어느 쪽이 한쪽이 찝히지 않을 정도의 이렇게 살짝만 당겨 주십니다. 그리고 요거 당기고 나서 나중에 몸판의 소매 분량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길이 맞춤을 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당겨줘서 꼭대기 쪽이 제일 많이 당겨지도록. 그래서 움푹하게 모아졌죠. 요런 2세 분량을 잡아 주십니다. 그 다음 소매 옆선 바로 있습니다. 시접 분량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저는 어떻게 했냐면 5cm의 시접을 주고 1cm를 접어서 이렇게 넓게 해줬습니다. 몸판은 4cm의 시접을 주고 이렇게 좁게 스티치를 해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몸판은 뒷판에서 앞판으로 넘어올 때 여기 곡선이 많아요. 이제 상당하게 각도가 한 10도에서 15도 정도로 급격히 좁아집니다. 그랬을 때 요 단 높이를 많이 잡아주면 별도로 그 홈질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를 모아주는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요 밑단 분량을 별도로 만들어서 다시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좁게 해줬습니다. 소매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좁게 해주셔도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좁게 해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넓게 해줘서 나중 입었을 때 이렇게 뒤집어 입겠다 라는 뜻입니다. 좀 소매를 여름이니까
좀 짧게 해서 입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조금 넓게 해줬습니다. 소매 단 올리는 분량은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옆선 시접분 모양에 따라서 맞추어서 옆선을 이어주시고 옆선의 이 소매 옆선도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시접을 뒤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뒤로 이렇게 보내줬을 때 이제 조금 더 편하니까. 그리고 요 선은 오버록 하실 때 앞판에서 오버록을 해주시면 시접이 자연스럽게 뒷판으로 됐을 때 여기가 오버록선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오버록을 끝까지 하신 후에 요 코너 부분 가위밥을 똥똥 내어서 요 꺾임선을 반대로 엮어서 뒤집어 주시겠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솔죠. 그래서 나중에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매까지 해서 오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또 오버록 할 곳이 어디 있냐면 주머니의 입구 부분, 뭐 만약에 이렇게 접어서 두 번 접어서 재봉을 하신다면 오버록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한 겹만 눕혀주겠다 하시면은 오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끝부분 주머니에는 입구 쪽에 귀찮더라도 항상 심지를 부착하셔서 사용 빈도가 많죠. 그래서 여기 입구 부분이 늘어지지 않게끔 딱 잡아 주셔야 되고, 요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소매의 요 끝은 오버록을 굳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올이 아주 심하게 많이 풀리는 원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코너는 이런 시접자 모양이 있다면 시접자를 이용해서 다려주시면 깨끗하게 잘 넘겨서 다리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 패턴 모양으로 해서 두꺼운 종이를, 과자 종이 같은 거 코너 부분만 요만큼 만드셔서 누르고 다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머니 입구 부분 오버록하고 안단의 완성선 오버록하고 소매 옆선 오버록 해주고 몸판의 옆선들 오버록하고, 이렇게 하면 1차 재봉 1차 오버록 이렇게 되겠죠.